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아침에 일어나실 때 혹시 무릎이 뻣뻣하게 굳어서 첫 발을 내딛기가 힘드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계단을 오르내릴 때 관절에서 소리가 나거나 비 오는 날이면 어김없이 관절이 아파서 날씨를 미리 알 수 있다고 농담처럼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사실 이런 경험은 50대 이후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계시는 일입니다. 바로 관절염이라는 손님이 우리 몸에 찾아온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관절염에 대해서 차근차근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관절염이 정확히 무엇인지, 왜 생기는 것인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관절염과 더불어 건강하고 활동적인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나이 들면 다 아픈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픈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참고만 살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 20여 년간 많은 환자분들을 만나오면서 느낀 것은 관절염에 대해 정확히 알고 적절히 관리하시는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 사이에는 삶의 질에서 정말 큰 차이가 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70대 중반의 김 할머니께서는 처음 병원에 오셨을 때 무릎 관절염으로 인해 집안에서도 걸어 다니기 힘들어 하셨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통해 지금은 매일 아침 산책을 하시고 심지어 손자, 손녀들과 함께 가벼운 등산까지 즐기고 계십니다. 반대로 60대 초반의 이 아저씨는 나이 들면 다 아픈 거다라며 관절염을 방치하셨다가 결국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받게 되어 뒤늦게 치료를 시작하게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두 사례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관절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적극적인 관리 의지였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여러분께서는 관절염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게 되실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관리 방법들까지 배우게 되실 것입니다. 관절염은 결코 나이 들어서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하는 고통이 아닙니다. 올바른 지식과 적절한 관리를 통해 충분히 좋아질 수 있고 무엇보다 예방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관절염에 대한 모든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전문 용어들은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 테니 편안한 마음으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최대한 자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관절염에 대해 알아보실까요? 먼저 관절염이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관절염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한자로 쓰면 관절 관자, 마디 절자, 그리고 염증 염자입니다. 즉, 우리 몸의 관절 부위에 염증이 생기는 것을 관절염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잠깐 관절이 정확히 무엇인지 아시나요? 우리 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팔을 구부리고 펼 수 있고 다리로 걸을 수 있고 목을 돌릴 수 있는 것은 모두 관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관절은 쉽게 말해 뼈와 뼈가 만나는 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치 문짝이 문틀에 달린 경첩처럼 우리 몸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몸에는 무려 200개가 넘는 관절이 있습니다. 무릎, 어깨, 팔꿈치, 손목, 발목은 물론이고 척추의 작은 관절들까지 모두 합치면 정말 많은 관절들이 매일매일 우리가 움직일 때마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관절들이 건강할 때는 우리가 의식하지도 못할 정도로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염증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통증이 생기고 뻣뻣해지고 붓게 되는 것입니다. 관절염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이것은 영어로 아스티오스라이터스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60세 이상
어른들 중 절반 이상이 겪고 계시는 가장 흔한 관절염입니다. 퇴행성이라는 말이 좀 서글프게 들리시죠?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것만은 아닙니다. 마치 자동차 타이어가 오래 쓰면 닳아서 바꿔야 하는 것처럼 우리 관절도 오랫동안 사용하면서 자연스럽게 마모되는 것입니다. 관절 안에는 연골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을 고무 쿠션이나 스펀지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 연골이 뼈와 뼈 사이에서 완충 역할을 해주어 우리가 걸을 때나 뛸 때 충격을 흡수해주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연골이 점점 닳아 얇아지거나 거칠어지면 뼈끼리 직접 부딪히게 되어 아픈 것입니다. 두 번째는 류마티스 관절염입니다. 이것은 퇴행성 관절염과는 조금 다른 원리로 생기는데요.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 즉 병균과 싸우는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서 발생합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우리 몸의 경비병들이 실수로 자기 집을 외부 침입자로 착각해서 공격하는 것과 같습니다. 본래 우리를 지켜줘야 할 면역 세포들이 관절을 공격해서 염증과 통증을 일으키는 것이죠. 류마티스 관절염은 퇴행성 관절염에 비해 발생 빈도는 낮지만 치료하지 않으면 관절이 심각하게 변형될 수 있어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행히 요즘은 좋은 치료제들이 많이 나와서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통풍성 관절염, 감염성 관절염 등 여러 종류가 있지만 오늘은 가장 흔하고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하시는 퇴행성 관절염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절염의 증상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당연히 통증입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관절이 뻣뻣하고 아픈 조조강직이라는 증상이 특징적입니다. 마치 기계에 기름을 치지 않고 오랫동안 놔둔 것처럼 밤새 쉬었던 관절이 굳어 있다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 아픈 것이죠. 또한 날씨가 흐리거나 비가 올 때 더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기압 변화 때문인데요. 관절 주변의 압력이 변하면서 염증 부위가 더 예민해지기 때문입니다. 어르신들이 무릎이 아프면 비가 온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실제로 의학적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관절에서 소리가 나는 것도 흔한 증상 중 하나입니다. 뚝뚝하는 소리나 삐걱삐걱하는 소리가 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연골이 거칠어져서 뼈끼리 마찰할 때 나는 소리입니다. 붓기도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무릎의 경우 관절 안에 물이 차면서 부어오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는 무릎이 뜨겁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점차 관절의 움직임이 제한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무릎을 완전히 구부리거나 펴기가 어려워지고 어깨의 경우 팔을 위로 올리기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지 마시고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관절염은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할수록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관절염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방치했을 때 어떤 문제들이 생기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절염을 단순히 아픈 정도로만 생각하시는데 사실 관절염은 우리 삶 전체를 바꿔놓을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선 가장 직접적인 문제는 활동 제한입니다. 예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하던 일들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계단 오르내리기, 무거운 물건 들기, 오랫동안 걷기, 심지어는 의자에서 일어서는 것까지도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났던 한 할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예전에는 손자들 손을 잡고 공원에서 한참을 뛰어다닐 수 있었는데 지금은 10분만 걸어도 무릎이 아파서 벤치에 앉아야 해요. 손자들이 할머니 왜 안 놀아줘? 하면 정말 마음이 아파요. 이런 활동 제한은 단순히 신체적인 불편함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사회적 활동도 줄어들게 되고 결국 집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게 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수면 장애입니다. 관절염 통증은 밤에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낮 동안 활동하면서 관절에 부담이 누적되었다가
밤에 누우면서 더 아파지는 것이죠. 또한 자는 동안 자세를 바꿀 때마다 통증 때문에 잠이 깨게 됩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어떻게 될까요? 낮에 피곤하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분도 우울해집니다. 그러면 또 신체 활동이 줄어들게 되고 이것은 다시 관절염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만들어냅니다. 세 번째는 우울감과 스트레스입니다. 만성적인 통증은 우리의 정신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전처럼 활발하게 활동할 수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늘어나면서 자존감이 떨어지게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내가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더욱 위축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어 염증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2차적인 건강 문제들입니다. 관절염으로 인해 활동량이 줄어들면 근력이 약해집니다. 근력이 약해지면 관절을 지지해주는 힘이 부족해져서 관절염이 더 심해지게 됩니다. 또한 운동 부족으로 인해 심혈관 질환, 당뇨병, 골다공증 등 다른 질병의 위험도 높아집니다. 특히 낙상의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관절이 아프고 근력이 약해지면 균형 감각도 떨어지게 되어 넘어지기 쉬워집니다. 고령자의 낙상은 골절로 이어질 수 있고 이것은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다섯 번째는 경제적 부담입니다. 관절염 치료 비용도 만만치 않지만 더 큰 문제는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해지면서 발생하는 간접적인 비용들입니다. 가사 도우미를 고용하거나 자식들이 돌봄을 위해 일을 그만두거나 줄여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가족관계의 변화입니다. 관절염으로 인해 예전처럼 가족을 돌보기 어려워지고 반대로 가족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늘어나면서 가족관계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특히 배우자가 있는 경우 한 사람의 관절염이 부부 모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지만 가장 심각한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을 어쩔 수 없는 노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포기해버린다는 점입니다. 나이 들면 다 아픈 거지 우리 어머니도 그러셨고 할머니도 그러셨으니 나도 마찬가지야 라고 생각하시면서 적극적인 치료나 관리를 하지 않으시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잘못된 정보에 의존하는 경우입니다. 인터넷이나 주변 지인들로부터 들은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믿고 오히려 상태를 악화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절염에는 무조건 쉬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전혀 움직이지 않거나 반대로 아픈 것을 참고 무리해서라도 운동해야 한다며 과도한 운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둘 다 잘못된 접근법입니다. 또한 약을 먹으면 나중에 안 듣는다는 잘못된 믿음 때문에 필요한 치료를 미루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요즘의 관절염 치료약들은 과거와 달리 부작용도 적고 효과도 좋아서 적절히 사용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문제들이 예방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미 관절염이 있더라도 관리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관절염은 절대 받아들여야만 하는 운명이 아닙니다. 올바른 지식과 적절한 관리를 통해 충분히 좋은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 바로 관절염을 어떻게 관리하고 치료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절염 관리는 크게 4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운동요법, 식생활 관리, 생활습관 개선, 그리고 의학적 치료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픈데 어떻게 운동을 하느냐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적절한 운동은 관절염 치료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운동을 하면 여러 가지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우선 관절 주변의 근육이 강화되어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줍니다. 마치 허리띠가 허리를 지지해주는 것처럼 강한 근육이 관절을 보호해주는 것이죠. 또한 운동을 하면 관절액이라는 기름과 같은 역할을 하는 액체가 더 많이 분비되어 관절의 움직임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적절한 운동은 염증을 줄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운동이 좋을까요? 관절염 환자분들께 가장 좋은 운동은 수중 운동입니다. 물속에서 하는 운동은 물의 부력 때문에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도 근력 강화와 유연성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수영을 못하시더라도 물속에서 걷거나 간단한 체조를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두 번째로 좋은 운동은 걷기입니다. 하지만 무작정 많이 걸으면 안 되고 본인의 상태에 맞게 거리와 속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10분 정도로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시면 됩니다. 아스팔트보다는 흙길이나 운동장 트랙 같은 부드러운 곳에서 걷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근력 운동입니다. 특히 허벅지 앞쪽 근육인 대퇴사두근 강화가 중요합니다.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쭉 펴는 운동을 하루에 10-15회씩 3세트 정도 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스트레칭입니다. 관절이 굳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유연성을 유지하기 위해 매일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관절에 무리가 가는 운동은 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달리기, 점프, 무거운 웨이트 트레이닝은 관절염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통증이 심할 때는 무리하지 마시고 휴식을 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절염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류는 염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고등어, 참치, 연어 등을 주 2-3회 정도 드시면 좋습니다. 항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과 채소도 중요합니다. 특히 비타민C가 풍부한 감귤류, 딸기, 키위 등과 비타민 E가 많은 견과류를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우리나라 전통식품인 된장, 청국장 같은 발효식품도 좋습니다.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뼈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들도 있습니다. 당분이 많은 음식, 가공식품, 트랜스 지방이 들어있는 음식들은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체중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1kg의 체중이 줄어들면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이 4-6kg 정도 줄어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관절염 증상을 크게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작은 습관들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앉는 자세를 개선해 보세요. 바닥에 양반 다리로 앉는 것보다는 의자에 앉는 것이 무릎 관절에 좋습니다. 소파보다는 등받이가 있는 단단한 의자가 더 좋습니다. 계단 대신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시고 무거운 물건은 여러 번에 나누어서 옮기세요. 카트나 바퀴 달린 가방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침구도 중요합니다. 너무 푹신한 침대보다는 적당히 단단한 침대가 관절에 좋습니다. 베개 높이도 너무 높지 않게 조절해 주세요. 온찜질과 냉찜질을 적절히 활용하세요. 관절이 붓고 열감이 있을 때는 냉찜질을, 관절이 뻣뻣하고 굳었을 때는 온찜질을 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한 번에 15-20분을 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의학적 치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약물 치료를 꺼려 하시는데 요즘의 관절염 치료법은 과거와 많이 달라졌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치료는 진통 소염제입니다. 이전에는 위장장애 등 부작용이 많았지만 최근에 나온 약들은 부작용이 크게 줄었습니다. 의사와 상담하여 본인에게 맞는 약을 찾으시면 됩니다. 관절 내주사 치료도 많이 발전했습니다. 스테로이드 주사, 히알루론산 주사, 줄기세포 주사 등 다양한 옵션이 있어서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물리치료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초음파 치료, 전기 치료, 도수 치료 등을 통해 통증을 줄이고 관절 기능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관절 내시경 수술, 인공관절 수술 등이 있는데 수술 기법도 많이 발전해서 예전보다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4가지 방법을 따로따로가 아니라 함께 실천하는 것입니다. 운동만 하고 식습관을 바꾸지 않거나 약만 먹고 운동을 하지 않으면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치료했던 박할아버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무릎 관절염으로 거의 걷지 못하셨는데 적절한 약물 치료를 시작하면서 동시에 수영장에 다니기 시작하셨습니다. 또한 체중을 5kg 정도 줄이고 집안의 환경도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개선하셨습니다. 6개월 후에는 산책을 즐기실 정도로 좋아지셨고 지금은 여행도 다니고 계십니다. 구체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팁들을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는 바로 벌떡 일어나지 마시고 침대에서 가볍게 몸을 움직여 관절을 풀어준 다음 천천히 일어나세요. 겨울철에는 관절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릎 보온대나 내복을 착용하시고 실내 온도도 적절히 유지해주세요. 신발도 중요합니다. 굽이 높거나 딱딱한 신발보다는 쿠션이 좋은 편안한 운동화를 신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오랫동안 사용하실 때는 목과 손목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자세를 주의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가족분들의 도움도 매우 중요합니다. 환자 본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들은 환자분이 꾸준히 운동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가능하면 함께 운동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집안 환경을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개선해 주시고 정기적인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과도한 보호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일까지 대신 해주면 근력이 더 약해질 수 있으니 적절한 선에서 도움을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이너스. 지금까지 관절염에 대해 많은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핵심적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관절염에 대한 인식의 전환입니다. 관절염은 나이가 들면 당연히 겪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절한 관리와 치료를 통해 충분히 좋아질 수 있고 무엇보다 예방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아프면 참아야 한다는 생각도 버리셔야 합니다. 통증을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 오히려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플 때는 적절한 치료를 받고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관절염 관리의 4대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적절한 운동입니다. 수중 운동, 걷기, 근력 운동, 스트레칭을 균형 있게 하되 통증이 심할 때는 무리하지 마세요. 운동은 약이지만 과하면 독이 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둘째, 올바른 식생활입니다. 항염 효과가 있는 음식들을 드시고 체중 관리를 통해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이세요. 특히 1kg의 체중 감량이 무릎에 4-6kg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셋째, 생활 습관 개선입니다.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자세 유지, 적절한 온찜질과 냉찜질 활용, 편안한 신발 착용 등 작은 것들부터 실천해 보세요. 넷째, 전문적인 의학적 치료입니다. 약물 치료, 주사 치료, 물리 치료 등을 전문의와 상담하여 본인에게 맞는 치료를 받으세요. 관절염 관리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 단계별 실천 방법을 제안해 드립니다. 먼저 본인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 보세요. 어떤 관절이 아픈지, 언제 더 아픈지, 일상생활에서 어떤 것들이 어려운지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갑자기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시작하세요. 예를 들어 하루 10분 걷기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거나 계단 대신 엘리베이터 이용하기 같은 간단한 것부터 실천해 보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열심히 하다가 그만두는 것보다는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달력에 체크 표시를 하거나 가족과 함께 실천하는 방법도 도움이 됩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의료진과 상담하면서 진행하세요.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좋다고 해서 본인에게도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제가 치료해온 많은 환자분들 중에서 성공적으로 관절염을 관리하고 계시는 분들의 공통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적극적인 마음가짐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나이 들어서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하지 않고 좋아질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유지하셨습니다. 둘째, 꾸준함을 유지하셨습니다. 하루 이틀 열심히 하다가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이라도 계속해서 하셨습니다. 셋째, 가족의 지지와 협조가 있었습니다. 혼자만의 노력이 아니라 가족들도 함께 도와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넷째, 전문의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셨습니다.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하여 상태를 점검하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상담받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의하셔야 할 잘못된 정보들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절염에는 무조건 쉬어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적절한 운동은 오히려 관절염에 도움이 됩니다. 약을 먹으면 나중에 안 듣는다는 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적절한 약물 치료는 관절염 진행을 늦추고 증상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민간요법이나 건강기능식품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도 위험한 생각입니다.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에 의존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관절염은 한번 생기면 절대 좋아지지 않는다는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적절한 관리를 통해 충분히 개선될 수 있습니다.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관절염 치료법도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줄기세포 치료, 유전자 치료, 로봇 수술 등 새로운 치료법들이 개발되고 있어서 앞으로는 더욱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미래의 치료법을 기다리면서 현재를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들부터 시작해보세요. 마이너스. 어느덧 관절염에 대한 긴 이야기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께서 관절염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관절염은 더 이상 나이 들어서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하는 고통이 아닙니다. 올바른 지식과 적극적인 관리를 통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여러분들 중 많은 분들이 이제 나이도 들었는데 뭘 해봐야 소용있겠어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이야말로 가장 큰 적입니다. 언제부터 시작하든 늦지 않습니다. 실제로 80대에 처음 운동을 시작해서 관절염이 크게 호전된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니라 시작하는 마음가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내일부터 바로 실천에 옮겨보세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시면 침대에서 5분 정도 간단한 스트레칭부터 시작해보세요. 무릎을 가슴 쪽으로 끌어당기고 발목을 돌리고 어깨를 위아래로 움직여보세요. 식사를 하실 때는 오늘 말씀드린 관절에 좋은 음식들을 하나씩이라도 포함시켜보세요. 고등어 한 토막, 우유 한 잔, 브로콜리 몇 송이라도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만약 관절에 통증이나 불편함을 느끼고 계시다면 더 이상 참지 마시고 병원에 가보시는 것입니다. 조기 진단과 치료가 정말 중요합니다. 관절염 관리는 혼자서 하기 어렵습니다. 가족분들의 도움과 격려가 필요합니다. 자녀분들께는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관절염이 있어서 예전처럼 활동적이지 못하지만 적절한 관리를 통해 더 건강해지려고 노력하고 있다. 도와달라고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함께 운동할 수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손자, 손녀들과 함께 공원에서 산책하거나 배우자와 함께 수영장에 다니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지역 보건소나 복지관에서 실버 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 많습니다. 거기서 비슷한 상황의 다른 분들과 함께 운동하고 정보도 나누실 수 있습니다. 또한 관절염 환자 모임이나 자조 그룹에 참여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가진 분들과 대화를 나누면 정신적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관절염이 있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을 계기로 더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들고 더 소중한 것들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여행을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적절한 관리와 준비를 통해 충분히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다만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계획을 세우시면 됩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것도 좋습니다.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취미들, 예를 들어 독서, 원예, 서예, 악기 연주 등을 통해 삶의 새로운 즐거움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정기적인 건강 검진의 중요성입니다. 관절염은 천천히 진행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상태를 점검하고 치료 계획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씩은 정형외과나 류마티스 내과를 방문해서 엑스-레이나 기타 검사를 통해 관절 상태를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기존 증상이 악화되면 주저하지 마시고 병원을 방문하세요. 오늘 긴 시간 동안 관절염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실 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가 제 가장 큰 바람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들을 실천에 옮기셔서 관절염 없는 건강한 삶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다른 분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궁금한 점이나 개인적인 상황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한 자세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관절염,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세요. 올바른 지식으로 무장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관리한다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절이 아픈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이제 좀 더 잘 돌봐달라고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신호에 귀 기울이고 적절히 대응한다면 여러분의 관절은 다시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건강한 관절로 활기찬 노년을 보내시길 바라며 오늘의 긴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